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1% 급락하나 시장 점유율은 새 기록을 세우다 실현된 가치 비율이 이를 밑돌았을 때 저점 황금 창문이 열렸을까?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내부 전쟁이 결판을 내리다. 당신은 미국 CFTC와 SEC 중 누가 대승할 것인지 추측해보세요. Bitcoin and Ether are commodities. 게리 겐슬러, 행동 없는 것은 죽음과 같다. 미국 SEC,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까? 비트코인 회의가 역사를 재작성할 수 있을까? 정치계 대표들에게 초특급 VIP 통로를 열어줄까?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제품을 영토를 확장하면서 왜 RWA 경로를 향해 검이 가리키는 새로운 청해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재기록하다. 24시간 재무 비밀을 손에 쥐고 함께 부자가 되어보자. 7월 11일 목요일 BI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밑도는 저점을 기록하며 최저점인 53,5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시가는 크게 줄어들어 최고치인 1.4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근처로 하락하여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총시가는 최고치인 2.7조 달러에서 2.05조 달러 근처로 24%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비트코인은 57천 달러 근처로 하락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3.44%의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알트코인의 하락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최상위 10위 내의 암호화폐는 지난 일주일 동안 DOGE가 6.3% 하락했고 이전에 잠깐 새 녹색을 보였던 티온이 6.2% 하락했습니다. 솔만이 2.8%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이미 점진적으로 소멸 기간의 퇴출 파도에 들어갔으며 미래에는 많은 살아있는 이름 없는 알트코인들이 점점 가치가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알트코인의 개발 잠재력을 잘 식별하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안정화폐의 총시가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USDT의 총시가는 1.25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최근 일주일 동안 자금이 3억 달러 줄었습니다. 반면 USDC의 시가는 327억 달러에서 34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4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안정화폐인 DAI와 FDUSD의 총시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안정화폐 자금은 크게 유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트코인 하락에 따라 명확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한 저점을 일으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 비밀리에 칩을 모으고 있는지요?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고래 및 상어 지갑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거래자들은 이 기간에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7월에 적어도 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 수는 순으로 261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래자들이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믿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실현된 가치 MBRV 비율을 살펴봅니다. MBRV 비율이 3.7을 초과하면 비트코인이 과대평가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1 미만이면 비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했을 때 MBRV 비율은 일시적으로 2.78 근처의 고점에 이르렀으나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충격과 후퇴로 인해 MBRV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신 MBRV 비율은 2.78에서 1.87 근처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약 32.7%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73,000달러에서 57,000달러 근처로 하락했으며 약 22%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명백히 소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MBRV 비율의 하락은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 구간이 곧 다가올 것을 나타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떤 자산 종류에 속할까요? 이 질문은 항상 미국 규제기관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2013년 8월 8일 미국 연방판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미국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미국 국세청 IRS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15년 9월 18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화폐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 7월 말 미국 SEC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정의했지만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크립토포테이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인 로스틴 베남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거래법에 따른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요일에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내려졌으며 로스틴 베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80%의 암호화폐가 비증권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Just last week, a district court in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entered summary judgment in favor of the CFTC in a case involving fraud by an unregistered entity that promised steady returns in digital asset commodities such as Bitcoin and Ether. In its decision, the court reaffirmed that both Bitcoin and Ether are commodities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규제기관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두 기관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자산 분류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왔는데 사실 이는 자사기관에 더 많은 권한과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더리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들 암호화폐의 분류에 관한 CFTC와 자매기관 간의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제 SEC도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으며 이더리움의 향후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친근한 입장을 가진 규제 당국자 중 한 명으로 자유롭고 투명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녀를 암호화폐 엄마라 칭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이에 따라 많은 분석가들은 헤스터 피어스가 게리 젠슬러를 대체하여 다음 SEC 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되며 왜 다음 SEC 의장 후보로 여겨지는지 알아볼까요? That U.S. regulators and particularly the SEC has approached this. It has been using enforcement, and in some ways it's because it changes the dynamic of the conversation if you're having it in an enforcement action versus having an open public discussion about what the right regulatory framework for this new and emerging industry is. 헤스터 피어스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SEC의 많은 동료들과는 다릅니다. SEC는 암호 자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피어스는 더 균형 잡히고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잠재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SEC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는 공화당이 백악관을 점령할 경우 게리 젠슬러가 헤스터 피어스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으며 그녀가 SEC 의장이 되면 대부분의 SEC 암호화 관련 처벌 행동과 방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 의장 게리 젠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친근한 SEC 위원으로 평가받는 헤스터 피어스는 SEC 내부에서 게리 젠슬러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리 젠슬러가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신중해지도록 만들었으며 그녀의 견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게리 젠슬러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 암호화폐 엄마가 성공적으로 임명된다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180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게리 젠슬러가 취임하기 전에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었지만 최종 결과는 어떨지 우리는 지켜보기로 합니다. 화려한 엔딩으로 비트코인 회의에 참석, 트럼프의 대통령 꿈은 암호화폐 시장에 걸린다.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 RWA는 이렇게 매력적일까? 자산관리 거물 골드만 사안도 주목하고 있다. 2024년 비트코인 대회는 유명한 미디어 그룹인 비트코인 마가진회가 주최하는 중요한 암호화폐 산업의 축제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전 세계의 웹3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웹3 속 사람들의 자기 연애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비트코인 대회는 다릅니다. 원래의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번 변경은 매우 귀중한 특별 초대 게스트를 위한 황금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The Bitcoin Conference 공식 트위터 계정은 트럼프가 올해 비트코인 대회에서 연설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 매거진, 코인데스크 등의 유명한 코인 미디어도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회 마지막 날, 즉 7월 27일 오후 2시에 30분 동안 훌륭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대표적인 정치계 인사들과 함께 하는데 그중에는 대통령 후보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하거티가 포함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석은 이번 비트코인 연례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연설할지 기대해 봅시다. 올해 봄 NFT 축제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후 트럼프는 비트코인 및 전체 암호화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의 핵심 이슈로 비트코인 발전을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상황에 따르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올해 말과 내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금융의 몇몇 거물들이 점차 암호화폐 분야에 발을 들이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발행 및 이더리움의 큰 발전에 대응하며 골드만삭스도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코인데케이는 골드만삭스 그룹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은행 내부의 소식통들은 골드만삭스가 암호화 자산 보호에 대한 정보 요청을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크기를 키우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산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150년 역사의 은행 거물 또한 자신들의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책임자 매튜 맥더모트는 포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3개의 토큰화 프로젝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더모트는 이번 연말까지 주요 고객들과 이들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3개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 세계 자산 Real World Assets RWA를 토큰화하고 이를 통한 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에 완전히 의존할 것이며 RWA 시장의 장점은 실행 속도와 보증 자산 종류의 확대에 있을 것입니다. Yeah, I think, look, you touch on a lot of good points there. So I think in terms of tokenization, when I talk about the creation of marketplaces with the broader cross-section of stakeholders, there's no lack of appetite, from the many different forums I'm involved in globally, in terms of the cross-section of stakeholders in the market, be that sell side, buy side, and as I said, the kind of FMIs. And so it's kind of fine-tuning what is it exactly they need. So in the context of tokenization, 즉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제품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RWA는 암호화폐와 현실 세계관의 다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 자산을 대표하여 거래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자본 증권화와 유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점에서 암호화폐 분야에 발을 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선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해왔습니다. 2021년 4월 초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 시장이 곧 대혁명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감독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로 전통 금융이 점진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OK 빠른 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말레이시아 에너지 및 수자원부 부장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말레이시아의 불법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7억 2,300만 달러 상당의 전기를 도용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ETH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은 409만 ETH로 약 126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중 바이낸스 ETH 계약 미결제 약정은 146만 ETH로 약 45억 3천만 달러에 해당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공동 창립자 마크 안드레센은 X에서 진실 터미널이라는 AI 에이전트 로봇에게 5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선물했습니다. 잭 도시의 금융 서비스 회사 비럭은 3나노미터 채굴 ASIC의 첫 번째 구매자로 Core Scientific을 발표했습니다.
블럭은 코리 사봅 EHS에 칩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으며 이를 통해 이 채굴 회사의 2024년 6월까지의 해시레이트가 60% 향상될 것입니다. 지난 16시간 동안 독일 정부 주소는 최대 4억 9,600만 달러 상당의 BTC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셀나플라이 워스밤 BTC의 전송과 2004바사시 BTC의 수신이 포함됩니다. 현재 해당 주소에는 15촌 OBC BTC 약 8억 9,400만 달러가 남아 있으며 이는 1월에 불법 영화 사이트 무비2켓에서 압수한 원래 양의 31%에 해당합니다. 미국 주식은 수요일 장을 마감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1% 또는 430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 상승하여 6일 연속으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1.18% 상승하여 7일 연속으로 종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